예, 이번 시간에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중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보시면 개정 사용 여부에 보시면 업무용 차 여부라고 하는 부분 1번, 2번 내용이 나와 있는 1번, 2번으로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상단 부분 툴바에 보면 CF4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재 69페이지에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체크하셔갖고 설정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우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격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에 관련 비용을 이제 송금으로 인정하는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관련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이용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승용차를 말하느냐 하는 건데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말합니다. 자, 운수업, 자동차 판매 학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운전학원, 뭐 경비 관련되는 이런 쪽 업종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제외한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들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SUV, RV, CUV 차량도 포함이 되고요.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인승 관련되는 승용차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야,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해당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리스나 렌트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리스나 렌트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 및 차종, 임차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운행 기록부 사용, 출퇴근 사용 여부, 자택 근무지 주소 출퇴근 거리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될 거고, 임차 여부나 임차 기간은 렌트나 리스 계약서 사본, 보험 가입 여부는 자동차 보험 증권,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한 후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보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를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차량 번호별로 차량을 등록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1번 그랜저, 2번 벤처, 아우디 해서 차량 번호별로 차종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와 차종을 확인을 하시려면 결과적으로는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차량들은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208번
차량을 찾아보게 되면 차량 세대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하시고 자, 차량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차량 번호, 차종을 등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코드명, 이게 바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을 풍선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차량 운반구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일자, 경비 구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5번의 사용자 부서 직책 성명 이 부분은 5번에서 7번은 등록을 하셔도 되고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 여부. 임차 여부에 가면 자가, 렌트, 금융리스, 운영리스, 비업무용, 직원명의, 타인명의,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은 자가 차량이나 렌트나 금융리스, 운용리스 관련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렌트나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임차 기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업무용 전용,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 미가입되어 있다면 미가입. 그 다음에 일부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가입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 여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운행기록부의 양식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사용 여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택과 근무지, 출퇴근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를 등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우리 그러니까 운행기록부 작성할 때 자동으로 우리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면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량마다 이런 등록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 그러니까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화면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연결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계정 과목 세분화 부분입니다. 자, 비용 계정을 일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인이 보유 또는 임차한 차량과 관련되는 비용을 차량의 종류 등 구분 없이 차량 유지비, 보험료, 수선비 계정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과 그 외의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기장을 해야 되는데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비용 계정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갖고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817번 계정을 제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으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1번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2번으로 등록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1번으로 그러니까 등록을 했습니다. 일괄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업무용 승용차가 1번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반 전표에 제가 전표를 하나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 날 817번 강남구청이라고 하죠.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금액 1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팝업창에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자동차세 차량 번호가 몇 번이냐? 1번 차량이다. 그러면 비용은 뭐냐? 자동차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817번에 강남구청에 재산세를 냈습니다. 재산세 납부했다. 2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재산세는 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정보, 업무용 차량 정보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통해서 추가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업무용 차량 일괄,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차량 유지비는 차와 관련되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세금과 공과나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입력을 할 때마다 별도의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비용 계정을 구분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860번에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별도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등록, 요 계정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유지비용은 860번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60번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서에 차량 유지비로 총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에 있는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822번과 860번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미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860번을 보겠습니다. 자, 860번 보시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별도의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그죠? 만들었고, 업무용 차로 사용하고 93번 해서 표준재무제표에 차량 유지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차량 유지비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 부분에 가서 자, 우리 통합계정에서 F4번 통합계정에서 차량 유지비 해서 822번과 860번을 통합해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손익계산서를 전표를 보게 되면 업무용 유지비가 나오지만 제출용으로 가게 되면 업무용 유지비는 나오지 않고 차량 유지비에 금액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00인데 관리용에 보시면 차량 유지비는 1,300과 업무용 차량 유지비 3,100 이렇게 구분되죠. 제출용으로 가게 되면 합쳐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용으로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보이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 관련되는 비용, 유지비용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전표를 입력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차량 번호별로 비용 종류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입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내용들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자, 전표를 일반 전표 입력해서 제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들 이미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입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된 내용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표라고 있죠.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비용 현황에 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차량별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세무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현황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했느냐? 가입했다면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 금액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기록부 작성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업무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업무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무 사용 거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시설,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 주행 거리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록부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차량 종류, 자동차 번호, 등록 번호별로 해서 일자별로 거리, 목적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행 거리하고 업무 사용 거리하고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우리 프로그램에 자, 재무회계 관리에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차량에 대해서 백두산 대표이사가 출퇴근하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0km 주행을 했고 업무적으로 사용한 게 300km고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이 75%다.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행 기록부까지 작성이 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외화라고 하는 기능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결국에 이제 세무조정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